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때로는 충격적이기까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국제 정세의 복잡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주제인데요. 바로 트럼프는 왜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혹시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풍문이나 예측이 아닙니다. 당시의 여러 정황들과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실제로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이런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쉽고 재미있게 하지만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시나리오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국제 정세 이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경한 발언들이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자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발언을 통해 이란에 대한 극도의 압박과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이란의 경제적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하르그 섬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의 석유 수출이 집중되는 핵심 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이곳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을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마치 싸움 직전의 복싱 선수가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부위를 정확히 겨냥하며 여기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단 한마디의 발언이 이란은 물론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국제 외교가에 엄청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강력한 경고였으며 그 무게는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상 통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상당 부분이 운송되는 핵심적인 길목입니다. 만약 이곳이 봉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되고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글로벌 경제는 심각한 혼란과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석유 가격의 상승을 넘어 모든 산업 분야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엄청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산이 있었을까요? 나라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하고서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비대한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전략적 속셈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이러한 결정은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에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카드를 너무나도 쉽게 꺼내려 했던 그의 판단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높은 건물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와 같았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하면 엄청난 찬사를 받겠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전이었죠. 이러한 대외적인 상황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 참모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일부 핵심 참모들은 트럼프의 결정을 부추기는데 일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트럼프에게 전쟁과 같은 강력한 대외 정책을 추진하면 국내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마치 게임에서 특정 강력한 아이템을 사용하면 캐릭터의 능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정치적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묘약처럼 포장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참모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가 상승 위험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가 그 정도의 충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거나 단기적인 혼란일 뿐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위험을 축소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참모들의 조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하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옆에서 한번 질러봐. 괜찮아. 우리가 다 책임질게. 하고 부추기는 친구들처럼 말이죠.
이러한 내부적인 압력과 왜곡된 정보들이 결합되어 트럼프는 더욱 공격적인 노선을 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참모진의 역할은 단순한 조언자를 넘어 중요한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플레이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성공을 매우 노골적이고 과장되게 과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침공한 후 이란의 해군력, 공군력, 그리고 방어 장비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승리를 대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최종 보스를 물리친 후 내가 이 게임의 최강자다 라고 자랑하는 것과 흡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과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란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미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란의 군사력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이겼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시적인 태도는 국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국제사회에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잠재적 적국들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다목적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강력한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이러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기 전에는 중요한 외교적 노력이 좌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에 미국과 이란이 핵평화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된 사건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듯 양국 간의 신뢰와 화해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협상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그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협상 결렬이라는 불씨는 곧바로 전면전이라는 거대한 불길로 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협상 결렬 직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하면서 양국 간의 전면전이 공식적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란의 핵 개발과 영내 영향력 확대를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 간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이 결국 폭발하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오직 무력만이 해결책으로 남았다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협상 결렬은 단순한 외교적 실패를 넘어 중동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도화선이 된 셈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고 동시에 충격적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란 침공이 신의 계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미국군 지휘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단순한 정치적 또는 전략적 결정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신성한 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명령을 받아 이란을 침공했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현대시대의 한 국가의 군사작전이 종교적 계시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의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신의 뜻이 정말 그러했을까요? 아니면 전쟁의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종교적 권위를 빌린 것이었을까요? 이러한 주장은 전쟁의 복잡한 배경에 종교적 신념이라는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하며 국제사회의 논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행동을 넘어 이념적이고 종교적인 신념 체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정치와 군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혹은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어 왔으며 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5년 미국-이란 핵협상이 결렬되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과거에도 외교적 해결이 좌절되었을 때 군사적 행동이 뒤따랐던 선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격언처럼 국제 정치의 주요 행위자들은 과거의 패턴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2026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실패, 강경한 리더의 등장, 그리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패턴은 국제역학관계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배우고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교훈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제 군사적 공격이 발생할지 여부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하며 단 하나의 요인만으로 미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러한 배경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어떤 근거와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다 명확하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도라이 같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계산, 국내외적 이해관계의 충돌, 때로는 종교적 신념까지 얽혀 있었던 거대한 퍼즐과 같았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중동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인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것입니다. 국제정치의 역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트럼프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배경들이 얽혀있는 국제 정치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국제관계는 이렇게 단편적인 시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층위의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 거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 국제 정세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라도 생기셨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볼 동기가 부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넘어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유익하게 느껴지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처럼 복잡하고 흥미로운 국제 이슈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의 뒷이야기들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하며 때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